네, 안녕하십니까. 회사 정책 토론회 진행을 맡은 진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은 자율주행 자동차를 타고 도로를 활주하는 액션 영화를 자주 접하곤 하는데요. 이러한 자율주행 기능이 회사 분야에도 접목이 돼서 자율운항 선박이 출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나 선박이나 상용화되기까지는 아직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회사 정책 토론회 미래 선박의 출현과 대응 그 두 번째 소주제인 자율운항 선박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전문가분들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우선 오른쪽 옆에 삼성중공업 선박해양연구센터의 스마트십 연구파트의 우리 김재우 연구원님 네, 나와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삼성중공업 조선해양연구소에서 현재 자율운항 선박과 스마트십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김재우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왼쪽 옆으로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최종주 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해양안전기술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는 최종주 교수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최 센터장님은 우리 IMO의 대한민국 대표단으로 그죠? 이 자율운항 쪽에 또 활동을 하고 계시죠? 네, 당장 다음 주에 MSC 마리타임 세이프티 커미티 회의가 있는데 그 자율운항 선박 규정 검토 작업에 한국 대표단으로 좀 참석을 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옆으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권영태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권영태 교수입니다. 회사 법규와 국제협약에 대한 부분을 맡고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권영태 교수님은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 핀란드에서 그죠? 이런 자율운항 선박과 관련된 이런 연구를 또 가셔갖고 학습을 하고 또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재작년이고요. 핀란드에 있는 아보아마레라고 하는, 그리고 노비아라고 하는 대학에서 직접 방문해서 현재 기술 수준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참관을 해서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예. 오늘 이 굉장히 흥미진진한 주제이기도 하고 굉장히 좀 어렵기도 하고 생소하기도 합니다. 본격 토론에 앞서서 자율운항 선박에 대한 개념을 한번 우리 권 교수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자율운항 선박에 대한 부분은 자율주행 자동차나 무인 비행기, 무인 비행체와 같은 부분과 연관시켜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자율운항 선박은 출항지에서 입항지까지 선장인 인간의 개입 없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여 운항할 수 있는 선박을 말합니다. 인간의 의지에 의해 운항되는 기존 선박과 달리 자율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여러 가지 센서를 통해서 선박 주변의 상황을 인식하고 항해수를 학습한 인공지능이 스스로 선박을 제어하여 운항하게 됩니다. 유엔 산하기구인 국제해사기구 IMO에서는 다양한 수준으로 사람의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선박으로 자율운항 선박을 정의하고 마리타임 오토노머스 서피스십, 즉 마스로 통일된 명칭 사용에 합의하였습니다. 사람 혹은 시스템 중 누가 의사결정 능력을 가졌는지, 선박 또는 그 외 장소 중 어디에서 의사결정 능력이 위치하는지에 따라서 예. 자율화 단계를 4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예. 설명 감사합니다. 자율운항 수준을 4단계로 구분을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것이죠? 이 자율운항 선박의 등급이라는 게 사실은 기준이 여러 개거든요. 성급에서도 다양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디 기준이냐에 따라서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제 IMO 쪽에서 규정 검토 작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준을 한정해서 설명을 드리면, 예. 이제 4단계가 있고, 예. 첫 번째 단계가
현재 있는 선박에서 의사결정을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하고 있는 선박을 이제 1단계로 보고요. 예. 2단계는 선원이 타고 있으면서 원격으로 제어될 수 있는 선박. 예. 3단계는 선원이 타고 있지 않으면서 원격으로 제어되는 선박. 예. 마지막 단계가 이제 풀리 오토노머스해서 예. 완전 자율운항하는 선박. 아, 이게 지금 IMO에서 규정 검토 작업을 하기 위해서 나눈 기준이 되겠고요. 예. 그래서 또 산업계는 또 다르게 나눌 수는 있지만 보통 요거를 지금 한창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 요걸 좀 기준으로 많이 잡고 예.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자, 이렇게 일단은 뭐 국제 회사 기구가 뭐 이런 해운 분야의 어떤 규제나 기술적 규제 뭐 이런 것을 검토하는 조직이다, 국제 기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쪽에서 나온 어떤 이런 단계별 기준 수준이 아마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정형화되지 싶습니다. 근데 3단계는 선원이 없는데 원격 제어가 가능한. 근데 아, 선원이 예. 없다는 얘기지 사람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예, 예, 선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지. 예, 그렇지만 원격으로 제어될 수 있는 선박. 예. 그래서 이제 3단계로 보고요. 기술적으로는 마지막에 뭐 완전 자율화까지는 가긴 가겠지만 이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갈 때 선원에 있고 없고에 따라서 굉장히 제도가 정책이 많이 달라질 거기 때문에 예. 거기가 굉장한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 그렇군요. 지금 이제 여기서 말하는 좀 궁금한 사항이 하나 생겼어요. 이제 원격에 대한 부분과 이제 선언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원격은 본선에 있는 선언이 원격으로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육상에서 어떤 다른 매개체를 통해서 원격으로 한다는 의미인가요? 네, 우리가 이 IMO에서 규정 검토 작업을 할 때 원격 제어 개념을 어떻게 잡았었냐면 본선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그게 예. 육상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선박이 될 수도 있고 예. 그래서 본선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그 배를 컨트롤하는 것을 원격 조정이라고 개념을 잡았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육상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육상에서 원격 운항자 우리말로는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리모트 오퍼레이터가 예. 그 선박을 조정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선언에 대한 부분이 또 궁금증을 남기는데, 이제 흔히 제가 이제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선언이 갖춰야 될 어떤 그런 자격 조건이라든지 기술 수준, 이런 사람이 없어도 어떠한 사람이 승선하고 있더라도 그 배는 원격으로 운항이 가능한 이러한 배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이것도 우리가 논의를 하면서 이제 선원이 말고 그럼 어떤 사람이 본선에 원격으로 조정되고 있는 선박에 탈 수 있느냐를 얘기했을 때 우리가 가능성을 열어놓은 거는 유지보수하는 사람들. 이분들이 선원은 아니지만 예. 배에 타고 있으면서 뭐가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유지보수하는 사람들. 예. 그 정도로 봤습니다. 기본적인 개념은 3단계에서 선원이 없지만 원격으로 제어되는 선박이다라고 예. IMO에서 이제 기준을 잡았습니다. 규정 검토 작업을 예. 위해서. 지금 이 내용이 사실 우리가 준비한 내용 중에 그 말미에 어느 정도 결론부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긴 한데, 뭐 이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계속 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유지 보수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선박에 승선해서 어떤 제어 시스템이 뭐 고장이 난 거나 뭐 혹은 고장이 나지 않도록 이렇게 유지 보수를 해주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사람들도 어쨌든 배를 타고 움직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어떤 그런 어떤 생존 지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좀 갖춰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IMO에서는 그 건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논의를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람이 탄다면 선원이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배라는 환경에서 본인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어떤 훈련은 교육은 예.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기존에 우리가 해기사를 양성하는 교육들, 해기사가 되기 위해서 받았던 교육들, 이거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 그 정도까지가 지금까지의 어떤 논의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아유. 만약에 지금 현행 선박이 어떤 항만에 입항을 한다든지 해서 만약에 유지 보수를 하기 위한 그런 엔지니어가 올라온다면 예. 우리 선박 안전법 상에서는 임시 승선자로 봅니다. 예, 근데 그렇죠. 만약에 자율운항 선박 같이
계속해서 항해를 하고 있는 선박에 만약에 유지 보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승선을 해야 된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에는 선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예. 왜냐하면 선원은 꼭 해기사만 선원인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해기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선원이 아니고 그런 선박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선원법상에서 선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만약에 원격으로 운항되더라도 유지 보수를 하기 위해서 선박에 승선하고 있다면 선원으로 간주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안전에 필요한 여러 가지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되고 그에 따른 업무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예. 그 부분은 예, 고맙습니다.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우리 국내외의 이런 그 자율운항 선박에 대한 어떤 기술 수준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재우 연구원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뭐 소형선과 대형선을 이제 나눠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이제 대형선을 만들고 있는 제조사로서 대형선 선박 같은 경우는 지금 스마트쉽에서 아까 이제 자율운항 선박으로 넘어가는데 그 단계를 좀 이해를 좀 시켜드리면 아까 이제 자율운항 선박에 대한 정의를 했잖아요. 근데 예. 이제 자율운항 선박이 결국은 의사결정을 누가 할 것인가 그리고 실제 액션을 누가 하느냐 그것이 기계가 하느냐 아니면 사람이 하느냐 거기에 예. 따라서 저희는 좀 달라진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현재 저희 대형선에서 자율운항 선박은 실제 장비 자체가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고 예. 그 전까지는 어떤 센서를 통해서 모든 의사결정을 인간이 하는데 예. 이제 그러면 거기까지가 저희가 이제 스마트십 기술이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넘어가는 단계이고요. 대형선은요. 이제 예. 소형 무인선 같은 경우는 뭐 지금 현재 굉장히 기술적으로 뭐 충돌 회피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많이 성숙한 단계까지 들어갔고 예. 이제는 이제 군집 운항 이런 쪽으로 좀 이슈가 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프로젝트에서 지금 글로벌 기술 동향은 지금 마스라고 불리는 아까 그 자율운항 선박 대표적으로 하는 나라가 이제 노르웨이나 이제 북유럽 쪽 나라가 될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중국, 일본 뭐 이런 회사들도 예. 이런 나라들도 이제 자율운항 선박 개발에 지금 항상 몰두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이제 그 노르웨이의 이제 대표적인 프로젝트가 우리가 많이들 이제 아실 거예요. 이제 야라 비클랜드라는 프로젝트이고 그리고 이제 아스코 잠시만요. 프로젝트이고. 네. 그 노르웨이 케이스는 조금 이따가 네, 조금 이따가. 지금 네. 이제 아무래도 뭐 이 전문 용어나 네. 이런 게 이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네. 우리가 이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제 의사결정을 누가 하는가, 그죠? 이게 어떤 그런 큰 기준점이 된다고 말씀하셨고, 예. 그 기계가 스스로 판단하는가, 아니면 사람의 의사결정을 기계에 전달하는가, 요 컨셉으로 움직이고 있고, 대형선은 이제 사람의 판단을 기계한테 전달하는 이런 걸로 지금 컨셉을 잡고 계시다고 하셨죠? 예, 저희가 만들고 있는 시스템들이 이제 대부분 산원들의 이제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형태로 예. 만들고 있고요. 그런 예. 것들을 스마트십이라고 지금 정의를 하고 예. 저희는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소형선은 이제 완전 무인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연구를 하고 있고, 네. 군집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게 뭐 여러 선박이 이렇게 한꺼번에 움직이는 것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런 프로젝트들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 정보가 많이 노출은 되지 않았지만 예. 그 미국 어떤 군사 관련된 회사들하고 그다음에 오토노머스 테크놀로지를 이미 상업화를 한 미국의 이제 벤처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 그런 회사들끼리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잘 연합을 해가지고 예. 실제로 이제 군용으로 뭔가 이제 군집으로 뭔가를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게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 상당한 수준에 올라왔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런가요? 뭐 소형선에서 이제 특수 목적으로 만들어진 소형선들 같은 경우는 뭐 그 목적에 맞게 임무를 수행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맞는 기술 개발을 계속 잘 하고 있다고 보는 거고요. 예. 대형선은 이제 거기에 기반 기술이 되겠죠. 그 기반 기술들이 실제 대형선으로 넘어오는데 이제 충돌 회피 같은 기술들은 뭐 비슷하게 따라올 수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지금 뭐 대형선의 자율운항 선박의 어려움은 사실 뭐 항해 쪽이 아니고 실제로 유지보수나 기타 여러 가지 법이나 제도나 뭐 이런 부분들이 저희는 더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제도나 법적인 부분은 이제 뒤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예. 하겠고요. 금방 말씀하신 그 군집이라고 하는 소형 선박의 그 군집 운항이 그야말로 그 완전 무인화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예, 저는 뭐 될까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이고. 잘 알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그 노르웨이 사례를 좀 말씀해 주실까요? 아, 네. 우선 그 노르웨이의 그 아까 말씀드린 이제 아랍 버클랜드라는 프로젝트는 이제 비료 회사에서 먼저 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비료 회사가 이제 그동안 이제 비료를 이제 물류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 시작한 프로젝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이게 회사가 이제 선사가 아니고 그냥 일반 물류를 개선하고자 하는 일반 민간 기업에서부터 이제 이게 시작이 됐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네, 그래서 아마 기술 개발 속도가 일반적으로 정부 주도로 하는 그런 프로젝트보다는 저는 굉장히 이제 빠를 거다라는 예.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2021년 올해 연말이 되면은 실제로 프로젝트에 대한 뭐 아마 개발이 이제 완료가 되고 실제 이제 운항을 할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지금 말씀 중에 이제 그 궁금한 사항이 하나 생겼습니다. 뭐냐면은 이 비료 회사가 이제 노르웨이가 아무래도 뭐 이런 환경적인 부분을 이제 많이 고려하는 국가 중에 하나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저도 그 비료 회사다가 이제 트럭 운반을 하다가 이제 환경적인 부분도 친환경적인 부분도 고려를 해서 이런 무인선 개발에 나섰다. 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일부 세션의 주제가 이제 친환경 선박이었는데 이런 그 배터리를 이용한 이 선박이 친환경적이고 또 그것은 또 무인화와 연결이 돼 있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우리 이제 2부 세션에서 다루기로 한 주제라 그냥 넘어갔는데요. 이제 그게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는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뭐 기존에 이제 내연기관을 가지고 있는 저희 큰 대형선에서 이제 뭐 친환경적인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연료를 바꾼다든지 아니면은 뭐 에너지 세이빙 디바이스 같은 거를 달아서 좀 이산화탄소의 양을 줄인다든지 사실 이런 활동들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게 이제 결국 뭐 궁극적인 대안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 나중에는 이제 자동차처럼 결국은 이제 전기나 아니면 수소나 실제 대체 연료로 저희는 이제 연료를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제 야라 비클랜드나 아니면 또 다른 프로젝트인 뭐 이제 아스코라고 하는 프로젝트도 있는데 뭐 요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대부분 이제 식료품을 이제 공급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예. 요 식료품 공급하는 회사가 결국은 또 물류를 개선하기 위해서 또 배를 자율운항 선박을 만든 이제 이런 프로젝트가 되는데요. 여기에는 실제 뭐 큰 내연기관 같은 것들이 굳이 뭐 들어갈 자리도 없고 예. 사실은 이제 배터리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됐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예. 근데 이제 어쨌든 대형 선박에서는 이 내연기관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대체 에너지를 가진 어떤 추진 시스템이 분명히 개발이 될 것이고 꼭 그게 이제 전기로 하기에는 아직까지 이제 큰 선박이 뭐 전기 용량을 다 감당을 못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예. 네, 그래서 뭐 그런 쪽으로는 계속 친환경 에너지를 쓰면서 친환경 에너지원을 쓰면서 계속 이제 자율운항 선박 쪽으로 계속 발전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제 친환경 선박이나 친환경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이제 이런 대체 에너지를 사용한 자율무인화를 이제 갈 것이다라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무인화 선박이나 이런 자율운항 선박은 결국에는 이런 대체 에너지나 이런
전기 에너지 이런 것들을 사용해야 한다. 네. 이 둘 중에 어느 건가요? 저는 이제 후자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율운항 선박에서 유지 보수는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그 정비 활동을 최대한 줄이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자율운항 선박의 또 다른 이제 고울이 됩니다. 그걸 줄이지 못하면 사실 자율운항 선박이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예. 그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사실 전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시스템도 간단하고. 예.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인력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줄일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예. 뭐 여러 이제 뭐 고장에 대한 뭐 그런 트러블 슈팅 같은 그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그것이 반드시 이제 저는 같이 좀 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앞전 세션에서 이제 앞전 세션 계속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전기 구동 방식이 이제 그 두 가지더라고요. 배터리가 있고 그다음에 연료 전지가 있고 배터리는 지금 현 기술로는 그 무게를 감당하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연료 전지도 역시 그런 어떤 그 수소 연료나 이런 것들을 그 한마디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변환을 해서 써야 되는데 그거는 또 사람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그런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아직 조금 기술 개발이 더 필요한 단계네요. 저도 이제 뭐 그렇게 알고 이런 이 원격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국내외 어떤 그런 자율운항 선박에 대한 어떤 국제 기준,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최 교수님께서 아무래도 IMO에 많이 참석하고 계시니까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네, IMO에서 사실 자율운항 선박에 대해서 얘기를 처음 했던 게 놀랍게도 저도 처음 듣고 놀랐었는데 1964년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래됐습니까? 1964년 예. 3월 달에 있었던 제8차 해사안전위원회에서 처음 그 얘기가 나왔었어요. 예.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기술 수준이 사실은 무르익지 않았었고 또 선원이라는 인력이 사실은 많이 공급되었었기 때문에 굳이 자동화를 해야 될 필요가 없었죠. 예. 그리고 80년대에 한 번 더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때도 사실은 비슷한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자율운항 선박에 대해서 근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얘기를 계속 IMO에서 하는 이유는 뭐냐면 현재 있는 IMO의 국제 협약으로는 자율운항 선박이 국제 항해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기존에 있는 IMO의 국제 협약을 바꾸거나 뭘 새로 만들거나 해야 자율운항 선박이 그 나라 영해 밖으로 나가서 국제를 항해할 수 있는 건데 예.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IMO의 국제 협약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예. 그러면 어떤 협약을 어떤 형태로 바꿔야 되는지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그 차이를 우리가 알아내기 위해서 IMO에서는 18년도 5월 달부터 예. 자율운항 선박의 규정 검토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2020년에 끝내기로 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1년이 좀 늦어져서 예. 올해 끝날 예정이고 그게 사실 다음 주 5월 5일부터 5월 14일까지 있을 예. 해사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예. 이제 결론이 날 건데요. 이 작업을 이제 2단계로 시행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자율운항 자동차가 도로를 달리려면 기존에 이제 교통안전법이 있을 텐데 예. 이 법을 어떻게 바꿔야 자율운항 자동차가 다닐 수 있을까를 식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지금 IMO에서 한 작업이 2년 동안 한 작업이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솔라스 협약이든지 좀 어려운 용어긴 한데 뭐 STCW 협약이라든지 즉 선원들 교육 훈련에 대한 협약인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거를 우리가 바꿔야 자율운항 선박이 국제 항해를 할 수 있을까를 2단계로 나눠서 이제 시행을 했고요. 예. 첫 번째 단계 한 게 뭐냐면 기존의 국제 협약이 이게 자율운항 선박에 적용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예. 만약에 적용이 된다면 이게 자율운항 선박의 항해를 방해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해도 되는 건지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시행을 했고 2019년도에 이걸 완료했습니다. 예. 그 이후에 두 번째 단계로 시행한 게 자 그러면 현재 있는 국제 협약에서 1단계에서 식별한 걸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 새로운 국제 협약을 만들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이 있는 걸 개정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있는 걸 약간 모디파이하면 되는 건지, 예. 아니면 전혀 관련이 없는 건지, 예. 이거를 이거를 식별하는 작업을 지금까지 해왔고, 네. 그게 이제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에 있을 회의에서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예정이네요. 예. 제가 이걸 3가지 정도 주제로 요약을 해봤어요. 첫 예. 번째는 뭐냐면, 현재 국제협약에 의해서 선원들이 수행해야 되는 역할이 있을 겁니다, 배에서. 예. 그 대표적으로 STCW 협약이 될 텐데, 예. 그것을 명확하게 정리가 돼야 되고, 해야 되고요, 그게.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율운항 등급이, 아까 말씀드린 이제 1단계, 2단계 뭐 있을 텐데, 그 예. 등급에 따라서 선원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업무를 하는지, 예. 원격 운항자는 또 무슨 역할을 하는지, 이것이 명확하게 구분이 돼야 되고요.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한 선원들의 정의, 선장의 정의, 원격 운항자의 정의. 예. 사실은 뒷부분에도 얘기가 나올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정리가 돼야 관련된 국제협약이 개정이 되고, 관련된 국제 기준이 만들어져서 예. 자율운항 선박이 국제 항해를 할 수 있다. 예. 이런 단계고요. 현재는 규정 뭘 건드려야 될지에 대한 식별 작업을 완료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예. 어우,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가장 놀란 것은 64년도부터 이 얘기가 처음 시작됐다는 거에 전 놀랐습니다. 예, 굉장히 놀랐고요. 그 다음에 지금 2018년도 5월부터 그죠? 예. 장시간에 걸쳐서 국제 전문가분들께서 이제 이 선박과 관련된 그 모든 협약들을 다 검토를 했고 또 식별 작업까지 완료를 했다는데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국제 기준으로서 기술적 기준이라든지 기술적 규제 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다거나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신가요? 뭐 저희가 대형선의 자율운항 테스트를 작년에 이제 터그선을 이용을 해서 수행을 좀 했고요. 그래서 원격으로 배를 조종을 하고 다시 돌아올 때는 자율운항 모드로 해서 충돌을 회피를 하면서 이제 돌아오는 실험을 작년에 이제 성공적으로 수행을 했는데 예. 이제 이 기술을 가지고 실제 이제 조금 큰 선박에 지금 테스트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큰 선박에 테스트를 하려고 준비를 하니까 당장 뭐 아까 말씀하신 뭐 해사 안전법 같은 것들을 보면서 시운전을 어디서 해야 되는가, 예. 그리고 시운전을 할 때 어떤 뭐 그 법이나 제도를 우리가 좀 봐야 되는가, 사실 예.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기업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다 찾아보면서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저희 너무나 많은 시간이 좀 드는 것 같고요. 예. 기술적으로도 저희가 하는 기술이 이제 IMO에서는 마스 시 트라이얼이란 것을 이제 일찬 뭐 임시 지침으로 이제 만들어 놓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따라서 하면 되는데 이거는 시운전에 대한 테스트에 대한 가이드라인이지 실제 이게 또 정해진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예. 그래서 이제 기술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저는 뭐 아직까지 이제 확인을 하거나 뭐 이제 그렇게 이제 제대로 국제 룰이 계속 이제 IMO를 통해서 계속 제정이 되고 개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은 좀 못 찾은 것 같습니다. 예. 그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아까 거제까지 어디서부터 가셨다고 했죠? 예, 거제 조선소와 대전 연구소를 대전 연결해서 연구소. 예. 자율운항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거제까지 갈 때는 원격으로 했고. 네, 이제 거제도 앞바다에서 이제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요. 예, 이제 예. 터그선을 이제 저희 거제도 그 야드의 암벽에서 출발을 시키는 거죠. 예. 그래서 출발을 시켜서 지금 그 거제도 이제 바깥 이제 뭐 그 저희가 그 안정해역이라고 하나요? 이제 그쪽 나가기 한 10km까지는 예. 대전에서 원격으로 컨트롤을 해서 터그선을 이제 뭐 운항을 해서 직접 갔고요. 예.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우리 바톤 터치라고 하죠. 육상에서 선박이 다시 제어권을 받는 거예요. 네. 제어권을 받은 다음에 다시 목적지를 다시 야드에 있는 특정 포인트로 주고 예. 그러면 이제 배가 다시 돌아오면서 장애물이 있는 거는 피하고 다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돌아온 실험을 예. 진행을 했습니다. 그럼 결국 이제 다시 돌아올 때는 그야말로 자율운항을 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네. 근데 이제 요게 이미 이제 2018년도죠. 그때 예. 이제 핀페리랑 그 세계 최초 뭐 자율운항 선박 예. 그때 뭐 자율운항 페리라고 광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저희가
이제 그거랑 유사한 컨셉으로 이제 진행을 한 거고. 예. 네. 예, 감사합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자율운항 선박에 대한 기술 수준이라든지 뭐 개발 수준을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데, 그야말로 무인 자율을 성공을 일정 부분은 한 거지 않습니까? 예, 뭐 일정 부분은 했지만 예. 그게 이제 계속 상품화가 되고 이제 선원들이 그 시스템을 믿고 쓸 수 있는 거는 또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딱 완성된 우리가 자율 운항 선박이다. 그 중에 이제 항해 시스템이다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아직까지 좀 부족한 상태지만 예.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이런 항해 충돌 회피를 하고 이제 항해 보조 장치로서 이제 충돌 회피 시스템 같은 경우는 예. 이제 글로벌한 뭐 메이커나 아니면은 여러 타 나라에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의 수준과 저는 뭐 대동소이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어떤 신문지에서 봤는지 동영상을 봤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자율운항 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네. 자율운항 자동차가 이제 이 녹색 컨테이너 자동차하고 컨테이너를 싣고 가는 트레일러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녹색 배경을 구분을 못해서 이렇게 추돌 사고가 났다고 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결과적으로 이런 자율운항에 대한 부분은 타 사물을 인지하는 기술에 거의 관건이 있다, 뭐 이렇게 잘 모릅니다만 네.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박 쪽도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중점 핵심 기술 사안인지, 또 그렇다면은 이렇게 우리가 바다를 항해하는 선박이 맑은 날만 항해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또 이렇게 파고가 있는 날도 있고 뭐 이렇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식별 수준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아, 네. 예. 우선 일단은 먼저 배에 들어간 센서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레이더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어서 약 한 48마일, 즉 약 한 90km 정도까지는 이제 스펙상은 그렇게 나오는데, 예. 이제 그런 장애물을 이제 탐지할 수 있는 그런 레이더라는 시스템이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배에 조금씩 달리기 시작한 게 이제 비전 카메라입니다. 그것이 이제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라이다와 이제 비전 뭐 이런 카메라들을 이제 쓰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센서가 이제 AIS라고 이제 오토메이션 아이덴티피케이션 시스템이라고 이제 법적으로 이제 자기의 위치를 이렇게 뿌릴 수 있는 그런 예. 시스템이 또 법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이제 AIS와 레이더와 비전 센서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장애물을 탐지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 이제 최근에 해무가 굉장히 이제 해무가 껴 있거나 안개가 껴 있거나 아니면 이제 밤이나 뭐 이럴 때는 사실은 뭐 저희가 이제 서머 열화상 카메라 같은 것들도 같이 넣어서 이제 뭐 장애물을 탐지를 하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결국은 이제 자동차도 마찬가지겠지만 얼마 전에 앨런 머스크가 이제 테슬라에서 우리는 이제 레이더 안 쓰고 그냥 영상으로만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원래부터도 라이다는 우리는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지금 센서를 융합을 해서 이제 내가 장애물이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지금 1차적인 목적인데, 나중에는 이 센서 융합 기술이 점점 고도화되게 되면 센서를 이제 아마 하나만 쓰는 일들이 또 발생을 할 거예요. 그게 이제 대체적으로는 뭐 저희는 이제 비전 기술로 아마 통합이 되고, 근데 이제 비전 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학습해야 되는 데이터들이 좀 많이 필요한 거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 뭐 저희가 갖고 있는 에러 사항들은 그런 학습 데이터를 많이 취득을 해서 그런 이제 영상 처리를 통해 가지고 뭐 요즘 소위 말하는 AI를 써서 뭐 이제 분류를 하고 타겟팅을 하고 뭐 다중 오브젝트에 대한 장애물을 찾아내고, 예.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굉장히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비전 카메라, AI 포지셔닝을 나타낼 수 있는 시스템, 그 다음에 장애물을 식별하기 위한 레이더, 예.
뭐 이런 거를 이제 복합적으로 사용해서 이제 어떤 물체를 식별해내는 것이 수준이 아니라 종국적으로는 이제 비전을 통해서 식별하는 걸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궁극적으로는 이제 이게 뭐 꼭 반드시 이제 비전 카메라가 모든 영상을 다 모든 뭐 장애물을 인지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테슬라는 이제 그렇게 간 거고, 예. 근데 이제 배는 배 환경에 맞는 센서를 써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아마 나중에는 레이더가 감지한 센서와 카메라가 감지한 센서가 두 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럼 우리가 뭘 믿을 거냐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생기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의 센서 융합 기술과 뭐 그런 것들을 그때 어떤 걸 우리가 기계가 믿을 거냐에 대한 예. 부분들은 분명히 논의가 돼야 된다고 보는 거죠. 예.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내용이고. 라이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건 뭐죠? 라이다도 이제 레이더와 비슷한 방식인데 이제 360도로 돌면서 그 360도로 돌면서 주변에 있는 상황들을 이제 3D 포인트로 이렇게 받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자동차에서 이제 주로 많이 쓰는 시스템이고요. 누가 좀 보충 설명 좀 해주시죠. 라이다는 제가 알기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레이저를 쏘는데 레이저를 쏘나요? 예, 레이저를 쏘는데 레이다는 접하지 않습니까? 예. 어떤 그 날씨나 아니면 파도, 예. 뭐 습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간섭은 적은 걸로. 그래서 지금 라이다를 지금 자율주행차라든지 예. 자율운항 선박에도 라이다를 얘기를 많이 나오고 있고요. 예. 근데 이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3D로 나오는데 그게 이제 마치 주변 상황이 포인트 클라우드라고 해서 선박 주변에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집니다. 자동차도 예. 마찬가지고요. 예. 그러면 그걸로 해서 상황 인식을 하는 거죠.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것들을 하려면 일단 이 포인트 클라우드를 데이터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중앙 처리 장치 CPU가 상당히 이제 용량이 커야 되는 부분이 생기고요. 예. 만약에 이거를 만약 인공지능이 만약에 선박에 안 있고 인공지능이 만약에 육상에 있다든지 뭐 이렇게 한다면 이거에 대한 이 방대한 데이터를 또 주고받을 수 있는 통신이 또 확보가 되어 있는 부분이 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는 라이다가 상당히 가격이 비싼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 라이다는 사용 안 하고 예. 레이더와 비전만을 가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비전의 능력이 상당히 높아져서 예. 궁극적으로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게 되면 레이더는 그냥 주변의 상황에 대한 부분을 백업하는 정도로만 보고 주로 비전에 의해서만 판단해서 주행하는 방식으로 가겠다고 하는 게 현재 자율주행 자동차의 상업 자율주행 자동차의 기술력이 가장 높은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사항입니다. 예. 결과적으로 라이다에 대해서 저희가 실제 그 터그선 앞서 자율 원격 운항을 테스트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그때도 실제 상용으로 들어가는 라이다를 사서 저희가 직접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근데 예. 일단은 해상에서 쓰기에는 좀 일단은 거리도 예. 좀 문제가 많이 되고요. 저희가 이제 보고자 하는 거리는 레이더 같은 경우 굉장히 먼 거리를 보는데 예. 라이다는 아직까지 저희가 물론 엄청 비싼 라이다는 예. 멀리까지 보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비싼 라이다를 살 여력도 안 되고 사실 굳이 그것 때문에 그 장비를 산다는 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자동차에서 쓰는 라이다를 이용해서 테스트를 했는데 그래서 그 라이다를 쓰는 대표적인 게 이제 이저반 할 때는 이제 라이다를 많이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글로벌한 메이커 같은 경우는 그 라이다를 써서 실제 배를 이저반 할 때 그 예. 라이다 영상을 통해서 실제 이저반을 성공을 하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그 정리를 해본다면 이제 레이더는 전파 통신을 이용해서 이제 물체를 확인하는 장치고 라이더는 레이저를 통해서 물체를 인식하는데 3D로
그 물체를 인식할 수 있는 조금 더 고급 사양의 기술 같습니다. 그 가격 이야기에 잠깐 나오셨는데, 네. 뭐 이렇게 인지할 수 있는 이제 레이더를 이제 보낼 수 있는 거리, 송수신할 수 있는 거리에 따라서 이렇게 가격이 달라지는 모양인데요. 네. 가격이 일반적으로 저 가장 이제 유명하다고 하는 제가 업체를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벨로다인사의 이제 펍 같은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가시거리 뭐 스펙에는 뭐 100m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 자동차는 사실 100m까지는 굳이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 자동차용에서 좀 많이 쓰는 라이다인데요. 그 라이다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가 뭐 한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사이로 저희가 네. 이제 쉽게 구매를 할 수는 있는데 그것이 넘어가는 순간 이제 굉장히 금액이 올라갑니다. 뭐 그냥 말씀드리면 한 1억 정도. 예, 그 센서 값만 1억이 되니까 그걸 통해서 들어오는 아까 권영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서 들어오는 데이터에 대한 후처리 비용이라든지 그거를 운영하기 위한 어떤 서버의 뭐 스펙 같은 것들도 굉장히 이제 높은 고사양의 컴퓨팅 파워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뒤쪽으로 들어가는 여러 이제 서버들 가치도 같이 이제 뭐 비용으로 좀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 좀 청을 드리면 말씀해 주시죠. 라이다라는 게 사실은 자율운항 선박 때문에 개발이 시작된 거는 아니거든요. 예, 우리 배에 보면 다이나믹 포지셔닝 시스템을 달고 있는 선박은 사실 라이다의 목적 자체가 뭐냐면 나하고 타겟하고의 방위와 거리를 레이저가 됐든 뭐 전파가 됐든 그걸로 측정하기 위한 장치인 건데 이 다이나믹 포지셔닝 시스템이라는 선박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자율운항 선박의 어떤 초기 단계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선박에서는 라이다를 사용해 왔습니다. 상대 선과의 거리 방위 혹은 부두와의 거리 방위 이런 것들을 측정하기 위해서 써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런 기술들을 좀 디벨롭을 하면 충분히 자율운항 선박에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기존에 있는 거는 한 5km 내외 것들까지 센싱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술들이 또 더 개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주제로 바로 이어서 우리 김재우 연구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와중에 어떤 아무래도 이제 자율운항과 관련된 연구를 하려다 보니 이것을 이제 그럼 어떤 조건을 충족해서 테스트를 하여야 하는가? 현재 뭐 법제적인 어떤 제도 마련이라든지 어떤 그런 지원이 부족한 걸로 느껴졌습니다. 테스트 베드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 권영태 교수님께서 아무래도 법을 전공하셨으니까 자율운항 선박에 대한 어떤 법제적인 어떤 기본적인 컨셉하고 그다음에 이런 테스트 베드에 관한 사항까지 한번 같이 말씀해 주실까요? 자율운항 선박의 도입과 상용화를 위해서는 회사 사법인 해상법에서의 책임, 손해배상, 해상보험의 변화도 필요하지만 우선적으로 회사 공법인 IMO의 국제회사기구의 국제협약 재개정과 국내법의 수용에 더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와 무인 항공기의 경우에도 관련 국제협약을 먼저 개정하고 이를 수용한 국내법을 개정하는 공법 체제의 변화가 우선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율운항 선박에 관한 법제적 사항에 대한 부분을 몇 가지 예를 들자면 회사 공법 체제의 개편은 첫째, 관할권과 통항권에 대한 유엔해양법 협약이 있습니다. 유엔해양법 협약은 선박의 정의에 관한 규정이 없어 식과 뱃세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고요. 선원의 승선을 기술한 유인성 규정이 있어 무일 자율운항 선박을 선박으로 간주할 건지인지를 규명해야 합니다. 둘째, 선박의 건조 요건 및 기술 조건과 사이버 보안 및 테러 방지 대책에 대한 국제해상 인명 안전 협약이 있습니다. 선원의 유인성을 기술하고 있는 승무정원, 맨닝이라고 합니다. 승무정원 조항과 선박의 구조 및 기술적 설비 기준, 시온 운항 허가, 사이버 보안, 기관과 구명 설비 등 장비 항해에 관하여 선원의 승선을 기술하고 있는 규정을 개정하여야 하고 또한 선장 및 육상 원격 운영자의 권한과 의무에 관한 규정과 안전관리체제, ISM에 관한 규정도 개정하여야 합니다.
예. 자율운항 선박의 구조나 운항의 자세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자율운항 선박 코드, 일명 뭐 마스 코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스 코드의 신설도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셋째, 해상 충돌 방지를 위한 국제 해상 충돌 예방 규칙 콜레그가 있습니다. 자율운항 시스템이나 인공지능으로 경계 의무가 가능하도록 전자경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육상 원격 운영자도 선언의 상무에 따른 주의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예. 넷째, 선언과 관련한 선언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 근무에 관한 협약, STCW 협약을 말합니다. 및 해사노동협약, MLC 협약이 있습니다. 자율운항 선박 육상 원격 운영자의 선언성을 인정하고 선장의 지위도, 권한과 책임을 수정하여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선장 선언의 작용 요건, 해기사 면허나 교육훈련 당직에 관한 조문 개정을 하여야 할 것이며 협약의 육상 원격 운영자에 관한 자격과 직무 내용, 책임에 관한 규정의 신설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예. 그 외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해양오염 방지 협약과 책임 보상 및 보험 문제에 관한 해사사법이 해상법에서의 변화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운항에 대한 부분은 예. 그 교수님 예. 시험 운항 테스트 베드에 관련된 사항을 잠깐 조금 요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예. 굉장히 그 많은 부분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잠깐 이제 언급을 하고 가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궁금한 게 이제 그 마스 코드, 예, 최 교수님 혹시 마스 코드가 지금 국제기구에 만들어져 있습니까? 현재 없고요. 지금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에 있을 이제 자율운항 선박 규정 검토 작업이 예, 끝나면 거기에 이제 한 48개 문서가 제출이 됐는데 예, 새로운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문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자율 등급이 3단계나 4단계가 되면 예, 기존의 협약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만든다면 그거를 가칭 마스 코드라 이렇게 얘기하지 예, 딱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건 없습니다. 예. 네. 그럼 이제 현재 단계는 아직 없는데 이제 이런 마스 코드에는 그런 어떤 현재 그 솔라스의 그 부속서에서 많이 규정하고 있는 그런 기술 기준까지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하는 모양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것들 다 같이 이제 이 작업이 끝나면 예. 본격적으로 국제 협약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공법이라고 하는 그 국제 협약에 대한 개정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질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자율항 선박의 규정 검토 작업 내용에 사실은 다 이제 포함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아마 기술 하시는 분하고 또 법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연구를 해서 앞으로 제 생각으로 향후 한 5년 내에 예. 어떤 가시적으로 국제협약의 개정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예, 그러면 대략 보면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원래 예정이 한 2025년이었었는데 예, 한 26년도쯤에는 국제협약에 의해서도 배는 일단 항해를 할 수 있겠다라고 예. 저는 예측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5년 같으면 그렇게 멀지 않은 미래인데, 그 정도까지 벌써 이렇게 진전이 되고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이런 자율운항 선박이나 어떤 특수성을 갖고 있는 이런 선박들에 대해서는 이제 국제협약으로도 이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고, 특히 자율운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혀 다른 컨셉의 선박 운항 시스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별도의 코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건과 관련해서는 하나 좀 이번에 회의하면서 이슈가 될 만한 게요. 예, 예. 일본이나 여러 나라에서도 많이 제안을 했었는데 아까 단계가 4단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2단계하고 3단계 사이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이 4단계를 동시에 진행하려고 하니까 너무 복잡한 거예요. 예, 사람이 있고 없고를 다 그 협약에다 담으려고 하니까. 예, 예, 그래서 지금 요번에 논의할 때 어떤 걸 할 거냐면 2단계로 나눠서 협약을 개정하자. 예, 그래서 자율운항 등급의 1단계, 2단계에 적용되는 협약. 예, 그 다음에 사람 선원이 안 타는 것에 대한 3단계, 4단계에 대한 거. 그걸 나눠서 좀 논의를 해야 되겠다. 협약을 개정해야 되겠다라는 게 IMO 회의 이제 그 프로포절이 됐어요. 예.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면 일단 2단계까지는 빨리 하고 3단계, 4단계는 기술 개발에 따라서 협약의 개정이 약간 뒤로 관련해서는 미뤄질 수 있는. 예. 그게 이번에 이제 논의가 될 예정이 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좀 이렇게 내용이 워낙 방대한 협약들이고 또 다뤄야 될 문제가 많다 보니까
금방 말씀하신 대로 좀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그 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다뤄야 될 규제 문제, 그다음에 손해배상 문제, 뭐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 결론적으로 그 다뤄야 될 분야가 굉장히 많다. 지금 하나도 다루고 있지 않다. 이렇게 저한테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또 항공 분야는 이미 좀 접목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조금 자세히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일단 그 무인 항공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항공안전법 예, 그리고 항공사업법에 명시를 해서요. 항공안전법에는 제2조 정의에 초경량 비행장치에 무인 비행장치를 포함을 시켰고요. 예, 예, 항공사업법은 제69조 2에 무인 항공 분야 항공산업의 안전증빙 및 활성화라는 명시를 시킨 걸로 예.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러면 그 아까 경남 지역에 그 테스트베드와 관련된 그 어떤 뭐 규칙 이런 걸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그 부분을 또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9년에 중기부에서 어떤 특정 지역과 제한된 기간 안에서만 그 규제를 풀어서 예, 일련 실증 시험을 할 수 있는 예, 규제 자유 특구라는 부분에 대한 사업을 예,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가 최종적으로 무인 선박, 소형 무인 선박입니다. 예, 소형 무인 선박에 대한 부분에 이 실증 시험을 하기 위한 규제 자유 특구 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예, 지금 현재 자율운항 선박은 개발이 되고 있지만 예, 지금 이 경상남도에서 하는 무인 선박 실증 시험에 대한 부분은 이미 그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무인 선박이 이미 개발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 개발되어져 있는 게 지금 현재 대전에 있는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에서 하는 다목적 지능형 무인선 국산화 개발 사업에 의해서 아라곤 1호와 2호가 개발이 이미 되어 있고요. 예, 사용 용도는 해양 연구, 관측, 탐사에 대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방위사업청에서 하고 있는 그 민간기업인 LIG 넥스원에서 국방 로봇 민군 시험 운용 사업으로 해서 해검 1, 2호가 개발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연안 경비와 군사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부분으로 지금 개발이 되었고요. 하지만 이 지금 개발되어 있는 지금 이 무인 선박이 실제적으로 제품화되어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예, 이 제품을 사기 위한 바이어들이 일단 무인 선박으로서 실증 시험을 한 트랙 레코드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트랙 레코드를 쌓으려면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현행 규정에서는 선박에는 선박 직원, 즉 해기사가 승선해야 되는 것으로 예. 제도가 되어져 있거든요. 예, 근데 무인에 대한 트랙 레코드에 대한 부분은 현행 규정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이 규제를 일시적으로 풀어주기 위한 규제 자유 특구 지역으로 이제 경상남도가 지정이 되었고요. 예, 그래서 작년 이제 2020년부터 해서 예, 내년 2022년도까지 예, 이거를 3단계에 걸쳐서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예, 1, 2단계는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원격 통제에 대한 부분으로 테스트를 하고요. 예, 마지막 3단계는 사람이 없는 무인 상태에서 원격 통제와 그 다음에 자율 운항 같은 형태로 해서 테스트를 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소형 무인 선박에 대한 부분은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테스트를 시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시험 운항에 대한 부분은 그런 형태, 그 규제 자유 특구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지정한 위치는 한 3군데 정도 되어 있습니다. 예, 아니 제가 어떻게 잠깐 이제 부연 설명드리면 아까 예, 이제 예. 상품화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소형 무인선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조그마한 벤처 회사들이 펀딩을 받아서
그런 기술을 개발을 해서 상품화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회사들의 이제 웹사이트 같은 데 가보면 우리가 자율적으로 이제 자율 운항을 했던 시간에 대한 것들이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대형선 같은 경우는 지금 일본에서 하고 있는 이제 몰이라고 큰 해운사가 있어요. 예. 일본 3대 해운사인데 이미 대형 선박도 이제 소형선에서 이제 기술 개발된 거를 가지고 대형 선박도 상품화 단계에 이제 진입을 했다. 그걸 목표로 지금 많은 나라에서 기업들과 손을 잡고 지금 일을 하고 있다라는 예. 거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외국은 열심히 나가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왜 자꾸 규제하냐 이 말씀이시죠? 규제하냐는 건 아니고요. 네, 충분히 규제라기보다는- 많은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그 비슷한 길을 가고 있는데요. 예. 네, 이제 뭐 저는 이제 사실 뭐 그 정책적으로 우리나라가 너무 규제가 많다. 사실 이런 거는 저는 이제 기술 개발을 하는 사람으로서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어찌됐건 그 테스트 베드에서 정말 다양한 테스트가 좀 더 기술을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테스트가 되고 좀 예. 저렴한 비용으로 테스트가 되고 양질의 데이터를 뽑을 수 있는 뭐 그런 테스트 베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 테스트와 관련해서 예. 현재 좀 그러니까 테스트를 하려면 어떤 지침이 있어야 될 텐데 그거 예. 잠깐 제가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IMO에서는 그 자율운항 선박의 실운전을 위한 임시 지침 기준을 2019년도에 만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걸 만들 때 우리나라의 전문가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만들었었고요. 예. 이제 현재 우리나라가 이제 해야 되는 게 지금 다 기술 개발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 테스트라는 임시 지침에 대한 디테일한 것은 아직 우리나라에 개발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IMO에서 19년도에 만든 그 지침을 바탕으로 해서 테스트를 위한 임시 지침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 지금 상황이고요. 예. 이제 어떤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지침을 만들어야 될지에 대해서 보고를 했고 운항 주체 영역, 선박 장치 영역, 운용 영역, 인프라 영역. 예. 그래서 제1단계 자율운항 선박의 레벨 2 아까 2단계 말씀드렸는데 예. 그게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23년까지 규제를 뭔가 이제 묶여 있는 게 있다면 풀거나 어떤 개정을 하거나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예. 기술 개발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제 그거 맞춰가지고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예. 당장 이제 테스트를 바로 해야 될 것 같다고 한다면 이제 어떻게 좀 정부나 이런 데서 모여서 한번 이거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되는 시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냥 얼핏 들어도 이 기술 개발을 하고 싶은데 그 장소가 없어서 지금 못 하는 격이잖아요. 어찌 보면. 네. 그다음에 그 현재 아까 말씀 중에서도 그 선박 지원법상에 이제 그런 이제 완화 조치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을 태워야 되고 또 그 사람을 태워서 운용했던 그런 레코드는 또 효용 가치가 좀 떨어지고 뭐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아까 그 권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에 이제 그 경남도에 그 테스트 베드가 있다고 했는데 저도 요 세션을 준비하면서 그 동영상을 많이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 소형 자율운항 선박을 그 안에서 막 이렇게 운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술 진보가 굉장하다 이런 생각을 한편과 동시에 그럼 대형선들 사실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자 하는 게 대형선인데 본질적으로는 그런 배들은 그럼 과연 뭐 어떤 식으로 테스트를 하고 또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건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테스트에 대한 그 인계 비용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운사의 배를 빌려서 테스트하기도 어렵고, 네,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어쨌든 뭐 테스트는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시뮬레이터를 만들어서 테스트를 하는 수준에서 현재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뮬레이터란 것도 단순하게 그냥 소프트웨어만 있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시뮬레이터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환경이나 뭐 그런 것들이 이미 실측한 데이터나 영상을 통해서 나오거든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저희가 이제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구비를 해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경남도에서
만들고 있는 그런 테스트 베드에는 대형선, 그 100m 이상 되는 대형선에서는 실제로 그 테스트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해사 안전법에 따라서 이제 시운전이 가능한 대형선이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지역을 뭐 저희도 테스트를 하려고 이제 좀 찾아보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어찌됐건 그런 걸 테스트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테스트 데이터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습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뭐 정부나 뭐 관의 어떤 그런 방침이나 뭐 그런 제도적인 이제 지원이나 사실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무래도 그 정부나 이제 그 책임 관계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고 보수적으로 그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리 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런 IMO의 그 임시 지침 가이드라인을 또 참고도 좀 하고 해서 이렇게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말씀해 주신 그 내용 중에 2023년도까지 이제 어떤 이런 한시적인 규제 개선 방안을 이제 제안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거를 이제 2023년으로 굳이 이렇게 한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예. 그 우리나라 법을 그 자체적으로 이제 뭐 개정하면 되겠지만 예. 사실 국제협약의 개정상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진행되는 거를 팔로우하면서 개정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 여기 선박 장치 영역에 보니까 성능 실증 센터를 위한 규제 특례 마련이 있습니다. 예. 이게 아마 테스트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저런 고려 사항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특례가 될 것 같은데 예. 그런 걸 감안해서 이렇게 타임프레임을 만들어 놨다고 보시면 되겠고 예. 그게 이제 자율운항 등급의 2단계까지가 그렇고요. 3단계는 2025년까지 예. 그다음에 4단계는 2030년 이후 이렇게 좀 로드맵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제일 그 갈증이 있으신 데가 아무래도 기업 쪽일 것 같은데 네. 그 마스터 플랜이 일단 있다고 하니까 한번 정보를 믿고 한번 따라가 보죠. 아까 그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해운선사의 선박을 빌려서 이렇게 테스트를 하십니까? 저희는 이제 조선소고 공동 연구를 통해 가지고 해운사와 이제 이런 기술들에 대한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많은 회사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이런 소프트웨어를 가진 회사들도 이제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대형선에서 그러면은 이 소프트웨어를 팔던지 아니면 우리 거를 한번 이제 제공을 할 테니 테스트를 좀 해주십시오라고 공동 협약을 맺고 예.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는 이미 이제 상당한 그 인프라를 확보하고 뭐 대형선에서 많은 테스트를 하려고 하는 여러 나라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규제가 굉장히 없는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테스트를 하게 되면 그쪽 기술 개발이 훨씬 빨라지겠죠. 예. 네, 저희는 이제 저희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씩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테스트할지를 찾아가는 과정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줄일 수 있으면 예. 예, 저희가 이제 관과 민간과 학교와 뭐 산학이 다 협력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줄일 수 있으면 우리나라도 자율운항 관련된 기술을 굉장히 빨리 개발을 하고 상품화를 해서 경쟁력 있는 뭐 기술이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거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주제들은 거의 다 다루었던 것 같고요. 일반 선박과 마스 선박이 이렇게 동시대에 같이 공존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그때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예를 들어서 또 사고가 나면은 굉장히 복잡해지는 어떤 법률 관계도 생길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볼까요? 우리 최 교수님께서 먼저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뭐 보험을 전공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예. 기본적으로 제가 이해하는 보험은 그 주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주체하고 그 주체의 정의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예. 사실 자율운항 선박의 도입과 관련해서는 원격 운항자가 선원인가 아닌가도 사실은 결정이 안 돼 있고 예. 자율운항 선박에서의 캡틴이 현재 있는 선박의 캡틴의 역할과는 또 다를 거란 말이죠. 예. 그런 것들에 대한 정리가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예. 보험업계에서도 사실은 이게 계속 이제 논의를 하고 개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회의에 참석했을 때도 그때 이제 대표적인 보험회사, 선박보험과 관련된 회사가 와서 발표를 하는데 예. 아직도 이제 해결이 안 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예. 계속 이제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제가 들었었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존선하고 현재 있는 선박하고 자율운항 선박이 마주했을 때 예. 항법의 적용에 문제가 있거든요. 국제해상 충돌 예방 규칙이 있는데 예. 사실은 그 규정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사람이 상호 볼 수 있다라는 전제에서 하는 거란 말이죠. 예. 근데 자율운항 선박은 사실은 사람이 보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보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럼 시스템이 보는 선박이 있고 사람이 보는 선박이 있는데 이 두 선박이 만났을 때 기존의 항법을 적용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중국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푸시를 하고 있는데 컬레그에 대해서 국제해상 충돌 예방 규칙을 전면적으로 개정을 해야 된다. 예. 이 현재 있는 규정으로는 적용할 수가 없다. 자율운항 선박을. 예. 그걸 지금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예. 이번에 이제 있을 MSC 회의에서 예. 그게 끝나고 나면 중국이 좀 많이 드라이빙을 걸어서 요거를 진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다음에 안전 기준은 이 자율운항 선박이 도입이 되려면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뭐냐면 현재 있는 선박보다 동등 이상의 안전 기준이 충족이 돼야 된다 이거거든요. 예. 보장이 돼야 된다. 안전 기준이 보장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사실은 상당히 많습니다. 예.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예. 하드웨어를 개발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국제협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 지금 IMO에서는 이것들을 개발하기 위한 첫 번째 단추를 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걸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안전 기준들이 동등 이상의 것들을 충족할 수 있는 안전 기준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예. 요건으로 이제 학계가 됐든 산업계가 됐든 또 정부가 됐든 할 역할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을 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연스럽게 그 안전 기준을 말씀해 주셨고 또 인력 안전 기준이라면 또 결국 그 이 자율운항 선박을 운용하는 사람의 어떤 기술 수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요 시간도 그렇고 해서 요 내용을 마지막으로 토론을 할까 합니다. 그 자율운항 선박을 운용하는 사람의 어떤 기술 수준, 그다음에 또 그런 기술 수준을 습득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또 그 인력 양성을 해야 하는가 이 문제인데요. 자유롭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예. 어쨌든 이제 자율운항 선박으로 가기 위한 기술이 먼저 개발이 될 거잖아요. 예. 그러면 어쨌든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이제 의사결정을 돕는 방향으로 예. 아마 기술 개발이 계속 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선원들이 물론 교육을 받고 기본적으로 이제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뭐 이런 예. 부분들에 대한 숙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전하고 경제적인 운항이 가능한 어떤 시스템이 등장을 할 거기 때문에 해당 시스템의 이제 운전 프로세스나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알고리즘 같은 것들을 어느 정도는 좀 숙지를 해놓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해상 사고에서 뭐 80%는 뭐 인적 사고지만 나머지 20% 정도는 룰이나 레귤레이션을 좀 잘못 판단해서 예. 사고가 나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경우에 이제 그런 룰이나 레귤레이션 같은 것들도 이해를 하고 실제 업무에 이제 적용하기 위한 훈련 같은 것들이 계속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예. 결국에 이제 요런 자율운항 기술, 그죠? 인공지능 기술, 네. 요런 것을 구동하는 구동 시스템의 방식, 그 다음에 적용, 뭐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말씀해 주셨고, 규정도 또 이해도도 높이는 교육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시 다른 요거는 예. 제가 한번 이렇게 연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예. 그 기존에 우리 STCW 협약, 선원 당직 교육 훈련에 대한 국제 협약에 예. 있는 해기사들이 가져야 될 해기 능력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예. 이걸 바탕으로 해서 자율운항 선박이 나타난다면 원격 운항자는 이 해기 능력들 중에 뭐가 있어야 될까? 예.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연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 예. 결론을 말씀드리면 대부분 다 필요하다. 라는 결론이 있었고 통신에 대한 거, 그다음에 AI에 대한 거, 그다음에 사실은 이 원격 리모트 오퍼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정보들을 한 자리에서 보게 될 거거든요. 예. 그냥 그런 정보들을 이해하는 능력, 예. 이런 해기 능력들이 추가로 필요할 것이다라는 예. 그 응답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제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결론을 내린 것은
자율운항 선박이 나타난다면 원격 운항자는 기본적으로 핵이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래서 예. 기존의 핵이 능력에 추가해서 자율운항 선박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시스템적인 기능들이나 지식들을 추가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그 이제 연구를 하셨으니까 그 이제 STCW 협약상에 이제 그 핵이사가 갖추어야 할 기능들 중에 그러면 혹시 필요가 없는 부분은 어떻게 식별이 됐나요? 대표적인 게 예. 하나 예를 들면 천문항이었습니다. 아, 천문항에. 예. 천문항에는 그렇죠. 리모트 오퍼레이터가 뭐 별 보고 저기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 약간 애매한 게 리더십에 대한 거. 아, 리더십. 예, 예. 사실은 이제 배 안에서의 리더십이라는 걸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 리모트 오퍼레이터가 어떤 그걸 운용하는 데 있어 리더십은 예. 약간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예. 그런 어떤 응답이 있었습니다. 예. 이제 종합해 본다면 결국에 사람이 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그것을 도와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필요하고 이제 그러한 능력의 이제 사용의 빈도는 줄지만 대부분 다 필요할 것이다. 네. 예, 이제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권영태 교수님께서도 하실 말씀 있으신지요? 지금 아직 어떤 기술적 기준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예. 뭐 어떤 형태로 이렇게 될 건지에 대한 부분이 완전하게 이렇게 뭐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 예. 좀 그 운항 인력을 어떻게 교육하고 양성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해 보면 상당히 예. 좀 명확하지 않고 어렵습니다. 예. 사실. 그래서 저는 좀 다른 뭐 예를 좀 들어서 한번 그런 신뢰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한번 앞으로 자율운항 선박에 대해서 승선하는 선원이나 원격 운영자가 어떻게 우리가 교육 훈련을 해야 되고 자격을 갖춰야 될지를 조금 생각해 보면 예. 저희가 이제 자율운항 선박이 나오게 되면 선원이 탑승하고 있는 상태가 있을 것이고요. 예. 그 다음에 원격 운항자가 있은 상태가 있단 말이죠. 예. 그러면 이 상태에서도 너무나 시스템에 과신을 했을 때 만약에 아까 얘기하셨던 여러 가지 센서들에 의해서 상황 인식이 돼야 되는데 예. 기술적 결함이나 오류에 의해서 이 상황 인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적절한 순간에 인간이 개입하지 못한다면 예. 선박도 사고가 날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예. 그 자율운항 선박에 승선하는 뭐 선원이나 아니면 원격 운영자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결함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교육 훈련을 통해서 인식을 해야지만이 예. 우리가 자율운항 선박을 제대로 운항할 수 있는 그런 운항 인력을 예. 양성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결론적으로 요런 사람이 이제 같이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는 사람이 시스템을 믿고 이렇게 나태해질 수 있는 한마디로 도덕적으로 해이해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까지도 우리가 완전 무결한 자율운항에 도달하기까지는 그러한 교육도 같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첨단 기술에 대한 사회적 법적 규제 논의의 중요성을 어떤 좀 인식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예. 뭐 첨언을 하자면 이 우버 자율주행차 개발 비용이 25억 불입니다. 예. 하나로 2.8조 원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는 게 아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식을 제대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이제 우리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마무리 단계에서 자유롭게 짧게 하고 싶으신 말씀 좀 해주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삼성중공업에서는 뭐 스마트식 개발 이외에 이제 실제로 기계가 판단을 해서 액션을 내리는 수준까지 그것을 자율운항 선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기술 개발을 하나씩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막상 요것들을 이제 요 기술들을 상품화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검증이나 이런 과정들이
분명히 필요하고요. 지금 정부 과제도 자율운항 선박 과제를 하고 있지만 예. 이제 그런 것들을 기술 개발이 되면 그런 기술 개발이 연차별로 이제 진행이 될 거잖아요. 이제 연차별로 진행이 되면 그런 기술들을 잘 모아서 이제 테스트하는 기준을 빨리빨리 이제 좀 만들었으면 하는 게 이제 저희들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플레이어들이 들어와서 테스트를 해야지 분명히 이 기술이 빨리빨리 성장을 할 수 있다고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에서 지원을 좀 해서 예. 저희가 기술 개발이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뭐 그런 정책적인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예. 그리고 대형 선박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대형 선박의 모든 선박의 선종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율운항 기술은 뭐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면은 저희가 어떤 선종을 택하고 그 선종에서 선종도 사이즈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어떤 선종에서 어떤 사이즈의 선박을 했을 때 실제로 이게 경제성이 나오는지 사실은 이런 부분들 자율운항에 대한 경제성 오늘은 이제 말씀을 많이 안 나눴지만 어떤 선박에 자율운항 선박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인지 사실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예. 뭐 이제 누군가가 이제 그런 스터디를 좀 해놨다면은 저희가 실제로 그런 선박에 맞게 예. 개발을 해서 그건 분명히 수요가 있을 거라는 거죠. 예. 다른 선박들은 뭐 아무리 기술을 개발을 해도 그 기술이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이 들면은 아무도 안 사는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런 경제성 평가도 정말 많은 뭐 아카데믹한 페이퍼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와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판단할 수 있었으면은 저희가 뭐 우리나라가 이제 자율운항 선박 기술 개발에 좀 더 빨리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왕 말씀을 하셨으니까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그런 이 투자 비용, 운항 비용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삼성중공업은 한번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저희는 이제 뭐 아까처럼 이제 선박을 테스트하는 거는 이제 공동 연구로 지금 진행을 예. 하고 있는 거고요. 대부분 이제 자체적인 펀딩으로 저희는 이제 조달을 하고 이제 필요한 경우는 이제 정부 과제 저희도 지금 참여를 해서 이제 어떤 투자에 대한 부분을 갈증을 좀 해소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 그 투자 대비 이제 비용 카펙스나 오펙스 분석에 대한 부분은 선사가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죠? 그렇게 들려집니다. 그리고 테스트에 굉장히 목말라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요약이 됩니다. 예. 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발언 우리 최 교수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 개발하는 자율운항 선박과 관련된 기술도 중요한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부터 시작한 자율운항 선박 기술 개발 국가 R&D에 저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참여하고 있는 과제는 그렇게 개발된 기술을 IMO에 국제 표준화시키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IMO에서는 사실은 그런 테스트를 하고 그 테스트 결과를 IMO에다가 공유를 해서 예, 뭐가 좋고 어떤 것이 최적화되기에 합리적인가에 대해서 IMO에서 논의해보자 이런 컨셉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 기술 개발이 되고 있는 것들을 예. IMO에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좀 가교 역할을 예.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선제적으로 개발해서 국제 사회에서 통용될 수 있는 어떤 기술을 만들어 가면 예, 좀 더 부가가치가 많이 창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 이 자율항 선박 기술개발 국가 과제에는 그 IMO 국제표준화위원회가 만들어져 있고 예, 제가 이제 뭐 부족하지만 거기 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예, 거기에서 뭐 개발되는 기술들에 대해서 많이 좀 발표도 해주시고 논의도 해주시고 하면 저도 그거를 이제 국제사회에 가져가서 소개를 하는데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일단 아무래도 그 국제기구에서 역할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죠? 예. 국제적 어떤 제도화 하는데, 특히 이런 자율운항 선박을 하는데 어떤 그 가도 역할을 한번 해주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네. 예. 한번 자주 찾아뵈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권 교수님 마지막 발언 예. 해주시죠.
어떤 고도의 기술의 집약체인 자율운항 선박으로 가는 것만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조선이 또 앞으로 해운이 그리고 선원이 살아갈 수 있는 미래의 신성장 동력이 될 거라고 분명히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근데 이제 제가 자꾸 계속 자율주행차 얘기를 하는데요. 자율주행 시스템이 지금 미국 경제 매체 CNBC 여기서는 현재 이뤄낸 성과들이 실제보다 지나친 희망과 가대한 거로 부풀려져 있다고 막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제 개인적으로도 보면은 1996년도에 대형 상선에서 예. 항해와 기간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운항사 제도가 만들어져서 실제 운항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도 만들어지고 해서 운항사가 나왔었습니다. 예. 근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인력을 줄여서 어떤 비용을 줄이고 영업이익을 높이기 위한 그런 취지로 해서 일본에서 시작해서 우리나라에 도입이 되었지만 사실 현재 지금 눈부신 기술의 발달로 4차 산업혁명과 5 시대를 논하고 있는 지금도 운항사를 승선할 수 있는 선박은 없습니다. 예. 예. 그래서 좀 더 자율운항 선박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가야 하는데 좀 더 신중하게 자율운항 선박에 대한 기술 개발과 제도 마련을 검토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예.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결국 이제 기술 개발은 됐더라도 이제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담보 이런 게 좀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들려집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우선 토론회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우리 전문가분들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알차고 열띤 토론 잘 들었습니다.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는 2030년 이내 인간이 더 이상 운전하지 않는 완전 자율 주행차만 생산할 거다. 뭐 이렇게 장담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제 스마트 모빌리티 시대, 이제 앞으로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나 사항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해운 분야는 또 앞으로 어떻게 또 변화될지 기대가 큽니다. 앞으로 토론회를 통해서 우리나라 해사 정책 발전을 위해 정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건승하십시오. 이상으로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